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계의 마동석, 변호사계의 마동석 강태풍 모셨는데요. 자,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양평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민주당에 가가지고서 난리 쳤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또 뭐 여야가 협력해서 하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는 보니까 주민투표로 그럼 붙여서라도 하자. 양평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서정욱 변호사가 또 주장했어요. 예,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죠. 서정욱 변호사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안 3안이 있는데 뭐 이란은 원래 이제 이란에 따르면 원래는 인터체인지 IC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 주민들이 IC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지. 누구나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분기점이야. 그 의미가 없는 거고. IC를 타야 될 그렇습니다. 근데 그 IC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수정안이 좋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수정안 지금 그거 안 하고 뭐 또 L자로 꺾어가지고서 뭐 원래 안에다가 그 IC만 만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그래서 양평 주민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저 민주당 그리고 또 저 이재명 세력 쟤들이 왜 그렇게 이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를 떠느냐 소위 이거를 이제 또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총선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절체절명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그만큼 아주 우리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절실해요. 원래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대권 먹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확실히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걔들이 4년 6개월 동안 4년 8개월 동안 대권 먹는다고 생각했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닥쳤던 게 닥쳤던 게 지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근데 이 총선마저 만약에 쟤들이 지면 그때는 우리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 총선을 이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어떤 정치에 타격을 입히고 얘들이 또 노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이 뭘 해야 됩니까? 얘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공작 이것처럼 또 공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이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작을 했었어요.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어. 이걸 말씀드리면 이게 김만배 공작입니다. 김만배가 뭐라고 공작했습니까? 윤석열 검사가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실 때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조우영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조우영이가 갔더니 커피를 사줬다. 그거를 갖다가 김만배가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공작을 뿌렸던 거예요. 김만배를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욱이한테 얘기하면서 야, 저 윤석열 그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 조우영이한테 뭐 커피 타줬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고 사실 그 커피 타줬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 전에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커피 타줬다는 얘기도 되고 옛날에 그 조우영이 또 그 부산저축은행 그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장동 시드머니가 그렇죠. 대장동 시드머니 얘기하면서 엮으려고 어쨌든 조우영이가 윤석열 검사한테 커피를 얻어먹었다. 이거를 없는 얘기를 김만배가 만든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김만배 공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뭡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이가 말하고 있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시키고 조우영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것이 사실 김만배 공작이고 이재명 공작이었는데 다행히 이게 안 먹힌 겁니다. 우리 우파가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안 먹힌 거야. 그러면 쟤들의 공작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2002년에 김대엽 공작. 이게 가장 성공한 공작 아닙니까? 이해창. 그때 이해창 후보가 뭐 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이었어요. 김대중 후보한테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해창 후보가 절치부심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시 대선에 나섰고 그것이 노무현하고 붙은 거 아닙니까? 그게 16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이해창이가 되는 건 거의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김대엽 이 병풍 공작이 나오면서 무려 11%가 한 번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그거는 그 후에 만들어진 얘기고 실제로는 상대도 안 되는
이해창의 승리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김대엽이라는 이 부사관이죠. 얘가 이제 이 병역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 좌파 매체. 그러면서 이해창 이 대선 캠프에서 이 아들 병역 비리를 덮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창 대선 캠프에서 이해창의 아들 병역 비리를 덮기 위한 어떤 사전 모의를 했다. 이걸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KBS에서 받았어요. 그때는 김대중 정권입니다. 이게 중요해. KBS에서 받아가지고 무려 80여 차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어요. 며칠 동안. 80번을 방송합니다. 이건 뭐 나온 팩트예요. KBS에서. 그러니 이게 KBS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김대엽이가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서 자기가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맨 먼저 오마이뉴스, 그 다음에 KBS, 그 다음에 이제 양심선언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 한다니까 막 그냥 모든 언론사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마치 영웅이나 되는 듯이 이 비리라고 그러면서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폭락해가지고서 결국 선거에서 집니다. 자, 그럼 김대엽 이 공작이 한 번뿐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루킹 공작. 이 드루킹 공작은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에 이때 이제 선거 때 사실은 아실 거예요. 안철수가 한때 따라잡았어요. 문재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드루킹이 이제 공작을 해가지고서 이것도 엄청난 공작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추미애가 헛발질해가지고 결국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어쨌든 드루킹 공작도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이게 의아무야 된 겁니다. 수사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김경수 수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김정숙 수사하고 문재인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사실은 저번에 노무현이도 성공한 이 공작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 바람에 김대엽 공작이 김대웅만 처벌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사실은 노무현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문재인까지 간다고 보고 김정숙의 경인선 아시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수사를 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만배 공작이라는 것도 사실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공작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6시간이니 무슨 그때 구슬 했느니 아이고 수많은 그런 것이 나오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다 또 오염수다. 이게 바로 뭐냐? 오염수 공작입니다. 이 오염수가 먹힐 것 같으니까 이 오염수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서 총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를 제대로 뭐라고 부릅니까? 김건희 로드라고 부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확대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막 떠들어대면 선전선동을 하면 제대로 뭐라고 자신하는 거냐면 진실은 필요 없다. 정의는 필요 없다. 그냥 선전선동을 하면 100번 거짓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금 오염수 공작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 이 도로 이 공작을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공작에 속았던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속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다행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오염수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 오염수 방류 반대 그런 어떤 청원을 받아요. 탄원.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얘들이 전문가 얘기를 막 써놓으면서 그야말로 또 선전선동을 하고, 누구나 여기다가 중첩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주소 같은 걸 엉터리로 써놔도 다 여기다 청원을 할 수 있어요.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서명을 받고 있다고요. 1000만 명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이 가능해요. 20번도 이것도 가능하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수정구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대. 서울에 수정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남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도 상관없고 100번 1000번 해도 상관없어.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조작하는 거예요. 선거도 조작하고, 또 부정선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명도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 총선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여기 양평이 고향 아닙니까? 이 양평이 원래는 김건희 여사의 친가 쪽, 외가 쪽 다 고향입니다. 그 선산도 예, 선산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증조부, 고조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원래 부잣집 딸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엄마, 김건희 여사 아버지 가게가 모두 굉장히 부잣집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얘기되긴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친가는 약국 한약방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한약방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김건희 여사 아버지도 고대 나오셨어요. 당시에 고대 농대 나오셔가지고 그때 고대 농대 나왔다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지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뭐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다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 할아버지도 거의 다 뭐 일본 유학하셨고 이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집안도 아주 그 부잣집 집안입니다. 그래서 선산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선산도 없어요. 공동묘지지. 그래서 원래가 이제 그런데 그런 김건희 여사가 뭐 줄일을 했느니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를 했느니 막 퍼뜨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땅 장사했다고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맞는 것이. 아, 그렇게 땅이 많은 사람이 줄일을 왜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부잣집이라는 건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는 돈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선산을 그러면은 이 뭐 강하면 이쪽으로 무슨 도를 만들 줄 알고 선산을 미리 만들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 새로 나온 이 수정안은 이쪽으로 하면 유동인구가 4,000명, 6,000명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건설비는 더 들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 다음에 IC를 만드는 데가 원래 그 노선보다 지금 변경된 노선을 만들면 IC를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원래가 양평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 JCT 분기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소공수라고에 IC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IC를 만들려면 민주당 군수일 때 군수가 민주당 군수 때 그래서 그 청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변경안으로 가야 IC를 만들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데 또 이제 그러니까 제 2안을 내놔가지고서 무슨 뭐 이 L자로 이렇게 만들자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양평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쟤들이 저렇게 공작을 막 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정말 이 부여지책으로 말하자면 충격요법을 쓴 거고 이 충격요법이 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통한 것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또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짝 우리가 조심만 하면 되는 건 뭐냐면 쟤들이 왜 저렇게 그러면 유언비어 선전선동을 하느냐 그거는 김대엽과 똑같다. 이 세월호 공작, 천안함 공작, 그 다음에 김만배 공작도 있었다. 그 다음에 김경수 공작 이런 공작과 선을 같이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몇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 아까도 우리 강신업 변호사 설명했듯이 이제 원희룡 이제 장관이 일단 백지화하는 게 난 거냐, 아니면 원안대로 가는 게 난 거냐, 아니면은 이제 주민 투표 하는 게 낫느냐, 하는 게 주민 투표하는 게 낫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으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 우리는 뭐 한 번 했다 하면 10만 그렇죠, 명, 10만 명 이상 가니까. 근데 압도적으로 95%가 원희룡 지사 잘했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백지화를 안 하고 자 그러면 원안대로 아니면 지금 수정안대로 이걸 뭐 주민투표 이걸 하면 복잡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선거 때까지 우리 지금 강신업 변호사 지금 분석대로 이 공작이니까 공작이에요. 계속 물고 늘어서 김건희 여사 땅, 김건희 여사 땅 뭐 이걸로 계속 하니까 에라이 아예 없어. 그래 다음 정부에서 해라. 다음 정부에서 하든지 너네가 하든지 아예 일단 백지화. 이게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다. 충격요법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또 이제 어쨌든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또 뭐 국힘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백지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또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제 대안을 찾는 건 또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안을 또 찾아야 돼요. 네, 대안을 찾아야 돼요. 민주당이 이제 일단 공작이 나온 것만큼 국민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그 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더 좋다는 게 이제 그건 확실해요. 수정안이 좋은 건 확실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수정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고속도로 옆에 지나간다고 딴 거 모릅니까? 아이고. 아니 그리고 이제 내 생각에는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거기에 정치인들 땅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김부겸도 나왔지만 김부겸 말고도 아유 거기 양평은 또 노른자니까 또 사람인지도 몰라. 하다못해 뭐 별장 하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네가 땅을 사가지고 투기를 한다면 제주도에 가서 사지 그 양평에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선산도 있지만 나중에 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고향의 땅을 좀 더 사면은 그 내 고향에 선산 있는 그 주위에 사지.
가지. 그럼. 만약에 투기를 하면은 오히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야 데 그게 가지. 투기죠. 맞아. 내 고향에 사는 게 고향에 투기입니까? 사는 건 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투기꾼 같으면 좀 평택에 가서 샀겠지. 그렇지. 그럼 누가 거기 가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김대엽 공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이게 우파로서는 공작이야, 공작. 아픈 이게 손가락이거든요. 근데 다시 쟤들이 거기에 능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면서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이거 네, 제가 지금 사실은 마동석 아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령을. 예, 아령을 해가지고 네, 마동석. 아직 마동석은 못 따라가지만 제가 이제 정치계 마동석.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이 싹 쓸어버린다잖아요. 싹 쓸어버린다. 저는 이제 사법적폐. 사법적. 사법적폐. 고발로 다 그다음에 쓸어버리니까. 정치 기득권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정말 이 한 방에 내가 다 누구한테 날려버리고. 물어보니까 이재명보다 더 싫대. 맞아. 그렇게 말하지. 자, 우리 날려버리기 우파들이. 바랍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